엑스맨 시리즈에는 체스를 두는 장면이 전통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프로페서 X인 찰스 자비에 교수와 매그니토인 에릭 랜쇼의 모습을 담고 있죠. 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엑스맨 시리즈는 계속해서 체스를 보여줄까요? 체스는 한 턴씩 주고받으며 상대의 킹을 잡아야만 하는 2인 플레이 보드게임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수를 읽는 수싸움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을 잘 파악해 자신이 원하는 수를 두게끔 만들고 또 예측하지 못한 수에 대처할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합니다. 체스는 킹, 퀸을 비롯해 비숍, 나이트, 룩, 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말은 저마다의 이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의 축소판으로서 보다 더 직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체스가 나왔던 장면을 찾아볼까요? 엑스맨 1편에서는 사건이 끝난 후 감옥에 갇힌 매그니토와 그를 만나러 간 자비의 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체스가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사건이 끝났음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두 인물의 대립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I intend to fight it. By any means necessary. And I will always be there.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디테일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매그니토는 폰을 먼저 보내며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병사부터 전투에 앞세워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하겠다는 성향을 보여주죠. That's why the pawns go first. 반면 자비의 교수는 최대한 적은 희생으로 체크메이트를 받아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이 대립의 승자가 결국 자신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듯이 말이죠. 이 다음 작품인 엑스맨 2편에서도 체스는 등장합니다. 다만 체스를 두고 있는 장면은 아니고 놓여있는 모습인데요. 매그니토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그 자리에는 진 그레이가 대신 앉아 있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일어날 일을 암시하며 대립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면은 엑스맨 3편 최후의 전쟁 마지막 부분입니다.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매그니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자비의 교수는 폭주한 진 그레이에 의해 육체가 소멸되었고 매그니토는 돌연변이의 능력을 제거하는 큐어를 맞아 힘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의견은 달랐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돌연변이를 위한 것이었으니 Jones and Xavier did more for mutants than you'll ever know. 상대가 없는 체스판을 비춰주는 것은 자비의 교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도록 강조하는 감정선을 띈 장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체스말을 살짝 움직이면서 능력이 다시 돌아왔다 혹은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큐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금 대립의 장에 서서 전투를 준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스가 나온 장면은 퍼스트 클래스의 중간 부분입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60년대가 배경인 프리퀄 작품으로 찰스와 에릭이 처음 만났던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 3부작에서 보여주지 않는 왜 이러한 사이가 되었는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그리고 있죠. 에릭은 세계대전에 휘말리면서 가족을 잃고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빼앗아 끔찍한 고통을 안긴 이에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요. 반면 찰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며 유전학을 연구하여 사회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능력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면 보통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이렇듯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이들은 자기만의 가치관을 세웁니다. 돌연변이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반향을 일으켜야 한다. 돌연변이는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인간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돌연변이를 위한 것이었기에 또 다른 돌연변이들을 찾아다니며 세력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힘을 합치면서 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앉아있는 링컨 기념관은 노예제도 해방을 알린 링컨 대통령에 맞추어 여러 정치적 사건이 있던 장소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서로 같은 곳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곳에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이후 체스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지만 왠지 방금 전과는 뭔가 달라져 있는데, 잠시나마 힘을 합쳤던 그들이지만 서로에겐 큰 벽이 존재했고 의견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After tomorrow, they're gonna turn on us. But you're blind, Ted, because you believe they're all like Moira. And you believe they're all like Shaw. 결국 마지막 사건을 통해 이들은 갈라서게 되었으니 대비되는 두 체스 장면이 영화의 전부를 축약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영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도 체스는 등장합니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프리퀄 시리즈와 오리지널 시리즈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시간여행을 주요 사건으로 담고 있는데요. 프리퀄 시리즈로 과거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건들이 오리지널 시리즈의 현재 시점들과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수습하기 애매한 설정 오류가 계속해서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에 육체가 늙지 않는 로건의 정신을 과거로 보내어 시간대를 바로잡아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면서 지금의 프리퀄 시리즈 인물들로 이야기를 끌어가려는 리부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과거로 간 로건은 황량해진 자비의 영재학교에 도착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찰스는 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빈자리에 놓인 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도 없는 텅 빈자리. 로건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시 찾아야 하는 계기가 된 지금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체스를 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건에 의해 서로 마주하게 되자 체스는 다시금 모습을 보입니다. 나와 상대가 등장했으니까요. 이때 움직이는 말은 역시 폰. 게다가 폰을 움직이기 위해 손이 아닌 능력을 사용합니다. 매그니토의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면서 능력을 통한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스가 등장한 것은 다크 피닉스의 결말 부분입니다. 엑스맨 시리즈는 이 다크 피닉스로 끝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제작했던 폭스가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엑스맨은 원작 코믹스처럼 마블 세계관에 합류를 예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대립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Just one game. For old time's sake. 예전과 같이 그들은 처음 만나 함께했던 과거를 떠올리려 합니다. 비록 엑스맨 세계관은 치밀하지 못한 점이 많았고 매번 유사한 상황과 사건으로 이어져 왔지만 무수한 메시지와 물음을 세상에 던져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찰스와 에릭이 있었죠. 체스는 두 인물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소재입니다. 같은 공간 위에 승리를 위한 대립, 나아가 우정의 의미까지. 엑스맨 시리즈를 다시 보게 되신다면 체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을 때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람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Old friend. Good to see you too, old friend. Goodbye, old friend. Good luck, Professor.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